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던 겨울밤, 한 남자가 낡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에 얼음이 밟히며 바스락거렸고 그의 숨결은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골목 끝에는 오래된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글씨 하숙집. 그 글자 아래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낡은 나무문에는 세월의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며 오랫동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던 따뜻한 밤 냄새는 이제 없었지만 그의 마음엔 여전히 그 시절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창문틀을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묻은 손끝에서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던 시간들이었습니다. 1987년 겨울 17살의 명호는 처음으로 이 하숙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고 주머니에는 공장 첫 월급이 든 봉투가 있었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등 뒤로 스며들었고 그의 앞에는 석유 난로가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군고구마 냄새가 퍼져 있었고 무릎 담요를 덮은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울 텐데 어서 들어오렴. 그 말 한마디가 참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하숙집은 명호의 세상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숙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대문을 열면 좁은 마당이 나왔고 우물 하나와 빨랫줄이 있었습니다. 장독대가 늘 비스듬히 햇빛을 맞았고 마루 아래에는 고양이 2마리가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마루판이 삐걱거렸고 바람이 불면 창문 틈새로 바람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는 난로나 담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5명의 하숙생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밤엔 라디오를 들으며 잠드는 청년,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대학생, 배달 일을 하며 예술가의 꿈을 꾸던 젊은 남자, 그리고 트럭 운전사. 서로 다른 삶을 가진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언제나 김치와 국, 멸치볶음, 그리고 달걀 프라이가 있었습니다. 명호는 그 달걀을 젓가락으로 쪼개며 먹었습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할머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새벽마다 장작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그 손에는 주름이 많았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내어준 밥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었습니다. 찬밥 먹으면 속 상해. 그 말은 하루의 시작이자 위로였습니다. 명호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걱정을 듣는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그는 하숙집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시락은 늘 미지근했습니다. 찬밥은 먹지 말라며 밥통을 따뜻한 물에 데워주시곤 했습니다. 그 도시락을 가슴에 품으면 차가운 새벽 공기가 덜 매서워졌습니다. 공장은 멀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2시간을 걸었습니다. 겨울엔 발끝이 얼고 여름엔 땀이 흘렀지만 그는 괜찮았습니다.
퇴근길에 골목 끝에서 보이는 하숙집 불빛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퇴근 후 그는 방에 들어와 책을 펼쳤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 잡은 책이었습니다. 글씨가 낯설고 눈이 피로했지만 마음이 설렜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어느 날 그가 말했을 때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웃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그럼 밥은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은 명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피곤해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책을 펼치고 새벽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에 손이 끼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명호야.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과 젖은 수건이 있었습니다. 걱정 마. 금방 나을 거야. 그 손이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가족의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명호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나야 뭐 괜찮아. 살 만큼 살았지.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몰래 병원 예약을 잡았지만 할머니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너 책이나 사. 그날 밤 명호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명호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하숙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붙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밥은 내가 책임진다고. 그날 밥상 위에는 노른자가 반짝이는 달걀 프라이가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작지만 따뜻한 태양 같았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퇴근 후 야간 학교를 다니고 주말엔 서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우유 한 잔을 데워 두었습니다. 밤엔 머리 쓰면 속 버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우유를 데워두던 손이 이미 병든 손이었다는 걸.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숙집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있던 할머니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명호야, 밥은 냉장고에 있다. 꼭 데워 먹어라.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불러주던 사람이 떠나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 골목을 지났습니다.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마음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명호는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장 일을 그만두고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 냄새가 나지 않는 부엌은 낯설었고 할머니의 자리에는 낡은 무릎 담요만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구석엔 도시락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쯤 남은 밥과 멸치볶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열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속에 남겨진 달걀 3개를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검정고시 합격증을 학교에 등록하기로. 할머니가 약속하셨잖아요. 밥은 책임지신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밤엔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손끝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마음속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듯 불 꺼진 방 안에서도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명호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하숙집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도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사람 고치는 일 할 수 있어요.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마치 할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의대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 주말엔 병원에서 보조 일을 하고 평일엔 수업을 들었습니다. 식사는 늘 빵으로 때웠지만 할머니의 도시락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병원 구내식당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나이든 의사가 명호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밥은 먹고 다니나? 그 말에 그는 순간 멍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그는 의학보다 사람을 먼저 배우고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병을 보았지만 그는 사람을 봤습니다. 수술실의 냄새, 환자의 눈빛, 보호자의 떨리는 손,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그에게 밥을 주었던 이유를, 밥이 아니라 마음을 주었던 것이라는 걸. 겨울 방학이 되던 해 그는 고향 근처의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고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떨리는 손, 약봉지를 꼭 쥔 채 고맙다고 말하는 노인들. 그중 한 할머니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학생, 약값은 얼마나 나와? 명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공짜예요. 치료비도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나으실 거예요. 그 말이 할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며 그는 그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보다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끔은 지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숙집의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의 장작불, 달걀 프라이의 노른자, 그리고 찬밥 먹으면 속 상해라는 그 목소리. 그것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호는 병원의 전공의가 되었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은 할머니에게 배운 거였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한 환자의 가족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명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병원 생활엔 작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커피 대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꼭 달걀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 시절의 약속이었습니다. 노른자가 익어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달빛 대신 형광등 아래에서라도 그는 여전히 그 하숙방에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 흘렀고 명호는
이제 병원의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병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명호는 늘 할머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명호는 해외 학회 참석차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낯선 나라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피로가 쌓인 탓이었습니다. 현지 의사가 다가와 영어로 물었습니다. Are you okay? Did you have breakfast? 그 순간 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이 세상 어디서나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열었을 때 그는 달을 보았습니다. 그 달은 오래전 하숙집 마당 위를 비추던 그 달빛과 같았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달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여전히 당신이 그리워요. 그의 인생은 늘 그 하숙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밤 냄새가 가득하던 그곳. 그는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기억 속의 할머니는 늘 부엌에서 달걀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중년의 명호는 여전히 바쁜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고 수술을 하고 강의를 하고 서류를 썼습니다. 병원 복도의 불빛 아래를 걸을 때면 문득문득 하숙집의 마루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바닥 냄새, 석유 난로의 소리, 달걀 굽던 냄새까지도. 삶은 그를 멀리 데려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하숙방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도 진료가 끝난 늦은 밤, 명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팔꿈치를 꿰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 자동차 소리와 구급차의 사이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장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남기고 간 그 짧은 메모. 명호야, 밥은 냉장고에 있다. 꼭 데워 먹어라.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지탱해 준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옥상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수많은 얼굴들, 수많은 시간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건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찬밥 먹으면 속 상해. 그 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온도는 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오래 미뤄둔 휴가를 내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대신 그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지나갔고 하늘엔 희뿌연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기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나 걸어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의 여행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살던 그 하숙집이 있던 동네. 기차에서 내려 다시 버스를 타고 걸어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달라졌지만 골목의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허물어진 담장, 녹슨 대문, 좁은 길. 그의 발길이 멈춘 곳, 거기엔 더 이상 하숙집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고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명호는 편의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벽 한쪽에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그 옆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가 붙여놓은 걸까? 누가 남겨둔 걸까? 그는 천천히 다가가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먼지가 묻었지만 사진 속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 됐어요. 약속 지켰어요. 달빛이 편의점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를 비췄습니다. 그 빛이 마치 대답 같았습니다. 잘했구나, 명호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근처 여관에 묵었습니다. 방 안의 낡은 조명 아래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적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손을 다친 날 도시락을 들고 오신 할머니. 새벽마다 밥을 데워주시던 그 손. 검정고시 합격 후 웃으며 만들어주신 달걀 프라이. 그는 글을 읽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그 하숙집 자리에 다녀왔다. 여전히 달빛이 따뜻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할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그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명호야, 밥 먹자. 그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시간의 틈을 넘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호는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뒤로는 흑백 사진 속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누군가에게 밥을 지어주려 해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달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매년 겨울이 되면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편의점은 그대로였고 흑백 사진도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사진의 색이 바랬지만 그 안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 앞에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잘 버텼어요. 아직도 밥은 따뜻하게 먹고 다녀요. 시간은 흐르고 그는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명예교수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명호에게 가장 소중한 호칭은 여전히 명호야였습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은 이제 없었지만 그는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명호야, 잘하고 있지? 그러면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그는 병원 복도 끝에 있는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병원 유리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 빛을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닿을 곳이 있다는 걸.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무표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그날 진료실 문을 연 그는 어린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그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고. 누군가의 밥 한 끼, 말 한마디, 그 손길 하나로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날 저녁 명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만났다.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여전히 달빛이 머물고 있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여전히 그 하숙집 마당을 비추던 그 달빛과 같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흔들렸고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